초기의 압력 릴리프 밸브와 압력 게이지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그래픽 띄워놨고요. 먼저 오른쪽에는 P포트, 기름이 공급되는 P포트가 하나 이렇게 있고, 그리고 위쪽 3개는 탱크로 빠지는 포트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 회로도대로 제일 먼저 P포트에서 나와서 압력 게이지로 넣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현재 보시는 이 4개의 포트 중에 아무거나 가까이 있는 거 먼저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P포트에서 압력 게이지 여기다가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압 회로도를 한번 거쳤으니까 유압 회로도에서 나와서 압력 릴리프 밸브 P단으로 들어가죠. 우측 상단의 유압 회로도 보시는 것과 동일하죠. 그러면 우리는 P단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까운 포트 2개 연결해 볼게요. 압력 게이지를 거치고 압력 릴리프 밸브 P포트로 연결.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압력 릴리프 밸브에서 T포트, 그러니까 탱크로 배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포트 T포트까지 탱크로 이렇게 빼주시면 유압 회로 전체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릴리프 밸브를 세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셔서 위쪽에 유압 시스템 구성 다 하시고, 그리고 전기 회로도 결선을 다 하시면 실제 동작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아래쪽에 유압 팩에 파워를 올려야겠죠. 하지만 현재 이 장비에서는 유압 팩에 파워만 올린다 해서 작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바이패스 밸브, 그러니까 이 스톱 밸브를 잠궈 주셔야 실제 유압 시스템에 유체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원리를 조금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여기서 유압 펌프를 켜면은 P단에서 기름이 올라오고, 그리고 T포트로 기름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탱크로 다시 복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여기 중간에 이 밸브가 연결되어 있냐? 현재 이 상태에서는 혹시나 유압팩을 바로 켰을 때 P포트로 나온 기름이 과압이나 기계 이상이나 이러한 누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차적으로 안전장치를 달아준 겁니다. 즉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P포트와 T포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했죠. 이렇게 레버를 눕힌 게 밸브를 열었다는 상태이고, 현재는 유압 펌프를 키더라도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탱크로 빠지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유압 팩을 켜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오른쪽에 바이패스 밸브까지 잠궈 주셔야 비로소 오른쪽 탱크로 빠지는 게 잠궈지게 되고 P포트로 올라가서 유압 시스템에 기름이 유입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실제 장비를 구동할 때는 아래쪽에 유압 팩과 위쪽에 이 바이패스 레버를 닫아 주셔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했다면 유압 전체의 압력을 현재 상태에서 먼저 세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유압 회로도 구성을 다 하시고 압력을 세팅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는 세팅을 먼저 했으니까 압력을 시험 기준에 맞게 40바로 세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아래쪽에 유압팩 전원 올려주시고, 자, 많이 시끄럽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 바이패스 잠궈주시면은 압력이 올라갑니다. 현재는 대략 한 30바 정도로 바늘이 표기가 되어 있죠? 네, 시험 기준에 맞게 40바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쭉 올리면은 네, 이렇게 대략 40바로 맞춰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맞췄으면 오른쪽에 바이패스 밸브 다시 열어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유압팩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 압력 세팅하시고 나머지 유압 회로도 따로 구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자,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유압 시스템에서 회로를 구성할 때 이쪽에 보시는 탱크로 빠지는 포트가 부족할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자, 현재 이 장비에는 탱크로 빠지는 포트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바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위쪽에 유압 분배기를 제가 달아줬습니다. 현재 아래쪽에 보시면 유압 회로 전체 시스템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릴리프 밸브를 구성했고요. 이 릴리프 밸브에서 나오는 T포트가 곧바로 탱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준다면 현재 3개였던 유압 포트가 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무 때나 연결을 하시면은 여기 이 5개의 포트는 탱크로 빠지는 포트고요. 그리고 방금 이 릴리프 밸브에서 빼준 유압 호스도 탱크로 연결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 T포트에서 나와서 탱크로 연결하시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탱크로 빠질 것들은 여기다가 계속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유압 탱크 설명드리는 김에 이런 식으로 투명 색깔 통 같은 거를 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액주관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VAMT에서도 보셨듯이 여기 위쪽에 포트로 연결해 주시면 탱크로 빠져나가는 구조인데 이 액주관의 기능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름을 사용했는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장비는 돌아가지 않지만 말로 설명을 드리면 위쪽에 사용된 기름이 아래쪽으로 흘러들어서 이렇게 쭉 차게 되겠죠. 그래서 눈금으로 얼마나 사용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실습이 끝났으면 아래쪽에 밸브를 다시 열어서 여기 밑에 있는 유압 팩 탱크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압 탱크로 연결되는 포트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유지보스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감압 밸브와 카운터 밸런스 등 압력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단골로 출제되는 방향 제어 밸브 P단에 감압 밸브와 압력 게이지를 연결해서 전체 압력을 조절해주는 시스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간소화해서 왼쪽은 푸시 버튼 1번, 오른쪽은 푸시 버튼 2번 연결을 해서 푸시 버튼 1번 누르면 전진, 2번 누르면 후진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전원을 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압팩 켜고 바이패스 밸브 잠그고 지금 시험 출제 의도대로 40바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전체 압력이 보통 시험 문제에서 30바로 맞추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언제 맞추면 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감압 밸브의 T포트로 들어오는 여기로 이렇게 공급되는 기름이 들어올 때 감압 밸브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실린더가 전진할 때겠죠? 그러면 제가 PB1 눌러서 전진시킬 때니까 이 압력 게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전진할 때 이 감압 밸브의 값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감압 밸브 실린더 전진할 때 맞춰주시면 되고 자, 이 카운터 밸런스 밸브도 이렇게 압력 게이지 1차 측에다가 연결을 해줬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이 카운터 밸런스 밸브 안에 있는 릴리프 밸브를 맞추냐? 얘도 똑같습니다. 현재 실린더의 이 로드 측에 카운터 밸런스 밸브 압력이 걸려있기 때문에 실린더가 전진할 때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압력 값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유압팩 파워 켜고 바이패스 잠그고 게이지 한번 보세요. PB1 눌러서 전진할 때 다시 후진 전진할 때 좀 빠르죠? 다시 30바로 맞추라고 했죠? 그래서 전진할 때 보면은 30바가 되도록 대략 30바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린더가 전진할 때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 짧은 찰나에 레버를 돌려서 게이지 반을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황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현재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제가 대충 이렇게 실린더와 방향 제어 밸브로 간단하게 구성을 했고요. 시험 현장에서 시험을 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세요. 현재 전원 케이블 아무것도 연결 안 했죠? 이 상태에서 유압 팩을 한번 켜볼게요. 현재 전원 케이블로 왼쪽 솔레노이드 밸브에 인가를 시켜주지도 않았는데 유압팩을 올리자마자 곧바로 전진을 했죠. 처음에는 이게 고장이 난 건가 하면서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상황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뭐가 문제냐?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이 방향 제어 밸브는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죠. 양쪽에 스프링이 있는 4포트 3위치와는 다르게 스프링이 없는 4포트 2위치 밸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심할 수 있는 건 마지막으로 이 장비를 사용한 사람이 왼쪽에 있는 이 솔레노이드 밸브에 여자를 시켜두고 전원을 차단하고 다 정리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실습하는 다음 사람이 왼쪽에 여자된 상태의 방향 제어 밸브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도 유압팩만 켜더라도 시작하자마자 유압 실린더가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현재 확대해서 보여드린 대로 방향 제어 밸브 왼쪽 오른쪽에 버튼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버튼 가운데에 얘를 강제로 입력하게 되면은 내부에 있는 방향 제어 밸브 스풀이 왼쪽으로 이동되어서 실린더는 후진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유압팩 켜고 옆에 밸브 닫고 오른쪽에 있는 스풀을 찔러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반대로 전진시킬 때도 똑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구멍에 찔러 넣어주시면은 실린더는 전진을 하게 되고요. 자, 이 밖에도 또 다른 방법은 혹시나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못 찾겠다 하시면은 말 그대로 오른쪽 솔레노이드 밸브에 강제로 여자시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2개 들고 와서 한쪽은 플러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또 한쪽은 마이너스 연결을 해서 전원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준비 상태가 되면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연결해놨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만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전진시킬 수가 있고 후진도 자유자재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아까처럼 전원을 올리자마자 바로 튀어나가는 경우에는 방향 제어 밸브가 왼쪽이 여자되지 않았나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공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구성을 했고요. 자, 여기서 전원 연결 전혀 안 했죠. 에어 서비스 유닛을 바로 켜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실린더가 튀어나가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공합도.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향 제어 밸브를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렇게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경우도 누군가 왼쪽에 인간 상태에서 전원을 껐거나 정리를 했거나 그 둘 중에 한 가지겠죠. 그리고 다음 사람이 연결했을 때 이처럼 시작하자마자 실린더가 튀어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에 지금 녹색으로 보이시죠? 이 조그만 버튼이 강제로 입력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손톱으로 누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케이블이나 아니면 볼펜을 활용해서 살짝만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전진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후진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혹시나 이런 버튼을 찾을 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위쪽에 플러스 라인 연결하고 마이너스 라인 지금 연결해 줬고요. 살짝만 인가해 주시기만 하면은 알아서 후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런 방향 제어 밸브와 같이 호스를 연결해야 되는 포트에 압력이 가득 차서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아무리 힘을 줘도 꽂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도 아니면 아무리 힘을 줘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이 압력 제거기를 사용해서 압력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 호스에 연결되어 있는 니플과 동일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레버를 돌려서 풀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 푼 다음에 압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포트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꽂았다면 그대로 레버를 쪼으면서 내부에 있는 여기 이 쇠 부분이 눌러질 때까지 쭉 쪼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쪼아주면은 어느 정도 압력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과정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런 걸로 찔러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찔러서 압을 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 장비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안에 걸려서 나오질 않는다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링이 파손이 된다거나
그래서 이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편하긴 하죠, 사실. 이렇게 한 번만 해버리면 끝이니까. 지금 기름이 빠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도 압을 뺄 수가 있지만 장비가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독관의 입장에서는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유압 호스를 먼저 꽂냐 아니면 전기 케이블을 먼저 꽂냐 질문을 주십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걸 먼저 꽂든지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유압 호스를 먼저 꽂고 케이블을 꽂는다고 했을 때 자, 현재 이 장비는 거의 새 거라서 되게 깔끔하죠? 기름이 안 묻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깔끔하고 근데 여러 시험장 가보시면은 이 유압 호스에도 기름이 많이 묻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이 유압 호스를 꽂아놓고 전기 케이블을 연결한다면 이렇게 옷에 닿게 되겠죠. 그러면 옷도 더러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 제일 첫 번째로 여기 장비 먼저 부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기 회로도 연결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유압 호스를 연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옷에 기름 묻을 일이 없겠죠. 유압 호스를 마지막에 연결하니까. 네, 어찌됐든 순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유압에서 PTAB 포트 위치 읽는 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부 다 볼 필요는 없고 대표적으로 사용된 거 두 가지를 가져왔고요. 첫 번째로 여기 보이시는 4포트 3위치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 가져왔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명판 끝자락에는 TABP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기호의 위치와 끝자락에 있는 위치가 서로 안 맞다 이거죠. 유압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보고 연결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명판 끝에 있는 이 포트 이니셜 기준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좌측 상단에 T포트라고 적혀 있고 우측 상단은 A포트라고 적혀 있고 좌측 하단은 B포트, 우측 하단은 P포트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현재 보시는 대로 A포트는 실린더 전진단에 연결해 주시고 여기 B포트는 실린더 후진단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P포트에는 기름이 유입되는 곳, T포트는 탱크로 빠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현재 명판 기호에 있는 거 보시면은 ABT라고 적혀 있는데 명판 끝자락이랑 지금 현재 위치도 다르고 이니셜도 다르죠. 그러면 기준을 밖에 있는 거 여기도 TT, AA, PP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니셜 기준으로 T포트는 탱크, A포트는 전진단, P포트는 기름의 입력단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죠. 네, 현재 VAMT에서는 이런 식으로 명판하고 실제 연결하는 포트하고 위치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명판의 위치와 실제 포트의 위치를 일치시켜 놓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편하게 실습을 하실 거면 이렇게 위치가 일치된 방향 제어 밸브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실제 시험 현장에서도 명판과 실제 위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포트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압 분야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 이 X 표시 보이세요? 이 전기 모듈에 접점이 고장났을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실습하면서 이 안 되는 접점을 발견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X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당일날 고장날 수가 있고 아니면 고장이 났는데 파악을 못하고 그대로 시험 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공유압 시스템을 아래쪽에 잘 연결하고 아무리 전기 회로도를 잘 연결하더라도 이 접점이 아예 작동을 안 하면은 그 다음 스텝 동작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의 해결법은 물론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솔레노이드 밸브에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각 릴레이마다 작동되면 불이 들어오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얘 같은 경우에는 K4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기로는 K4에 불이 켜졌는데
그 다음 K5로 동작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K4 릴레이에서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 릴레이에 연결된 케이블들을 하나하나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가보니까 솔레노이드 밸브에는 불이 들어오네? 불이 분명히 들어오는데 왜 후진을 안 하지? 혹은 전진을 안 하지? 생각을 해서 그 움직이는 동작 찾아보니까 이 접점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여기 오른쪽에 그대로 다 연결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 세 번째 접점이 동작을 안 하는 걸 판단을 했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혹시 공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완벽하게 결선을 하고 공합 회로도도 완벽하게 세팅을 했는데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위쪽에 파워를 켰고요. 아래쪽에 에어 서비스 유닛 공기 주입을 했습니다. 자, 왼쪽 솔레노이드 밸브 PB1 연결했고 오른쪽은 PB2 연결했습니다. PB1 누르면 실린더가 전진을 하겠죠? 호스도 잘 연결했고, 자, PB1 눌러볼게요. 자, 여기 불빛이 들어오죠? 분명히 눌렀는데 이렇게 전진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전기 회로도를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선을 다 뽑고 다시 해봐도 도무지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완전히 멘붕이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공합 호스가 문제일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합 호스들을 하나하나 꽉 끼워 봅니다. 꽉 전부 다 꽉 끼워 봅니다. 그 다음에 PB1을 눌러 볼게요. 아무 편집 안 했습니다, 지금. 네. 에어 호스를 꽉 끼우기만 했어도 작동이 잘 되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아마 이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 이 에어 분배기에서 일어날 텐데 이 기호를 보시면은 각 포트 안에 내부에 체크 밸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현재 이렇게 에어 호스를 안 꽂았을 때는 이 물리적으로 구멍이 있음에도 공기가 빠져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쇠구슬로 현재 상태에서는 막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안 빠져나오는데 언제 빠져나오냐? 자, 바로 여기 있는 이 에어 호스 끝이 쇠구슬을 밀어내서, 그러니까 꽉 눌러 끼웠을 때 쇠구슬을 충분히 밀어내면은 그 틈새가 생기고 그 틈 사이로 바람이 이제서야 공급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꽉 끼우지 않고 살짝만 끼웠다면은 그 쇠구슬이 충분히 밀려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막혀 있겠죠. 즉 얘랑 현재 둘 다 막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공기를 주입해봤자 버튼을 눌러도 전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우리가 그걸 실수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도 처음에 강의할 때 혹시나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떨어질까 싶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에어 호스를 꽉 끼웠다 해서 다 들어간 줄 알아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간 줄 알고 케이블도 잘 연결했는데 막상 작동해보면 전진을 안 하는 거죠. 아직 사실은 들어갈 구멍이 더 남았는데 방금 칙 하는 소리도 났죠. 그래서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공합에서 에어 서비스 유닛 압력 조절입니다. 자,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된 실습실에 가보면은 기본적으로 압력이 잘 세팅이 되어 있겠지만 혹시나 시험장에 가셨는데 지금처럼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위쪽에 레버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돌리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 레버를 올린 다음에 압력을 적정 압력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대충 이 정도 해볼게요. 이렇게 두고 다 맞췄다 싶으시면 레버를 다시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 그 압력이 고정이 됩니다. 됐죠? 쉽죠, 이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무 호스를 꽂으시고 혹시나 잘못 연결해서 이 호스를 뺄 때 있잖아요.
이거 그냥 하면 안 빠지는 거 아시죠? 자, 뺄 때 여기 있는 이 커플링을 지금 양손으로 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 제가 휴대폰을 잡고 있어서 얘를 누른 상태에서 에어호스를 뽑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왜냐하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안에 에어호스가 빠지지 않게 이빨 같은 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넣을 때는 상관없는데 얘를 뺄 때는 이 이빨이 잡고 있어서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커플링을 잠깐 누르면은 이렇게 누를 때 이가 들어가죠. 손을 빼면 다시 나오고. 그래서 항상 얘를 누르고 에어호스를 당겨서 뺍니다. 아시겠죠?